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Hidden Objective Memory Deficit Behind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in Patients with Temporal Lobe Epilepsy이고 뇌전증 환자의 기억장애를 주관적, 객관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새로워 보여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3월에 뉴럴로지에 게재되었고 뉴럴로지는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Q1급 저널입니다. 뇌전증 환자들 중 50% 이상은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지만 실제 표준화된 인지검사를 해보면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관적 기억장애는 주로 자서전적 기억 불만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거나 왜곡되었다고 느끼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로 분명히 내가 겪었고 경험한 일인데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등 기억과 관련해서 불편을 겪는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주관적 기억 장애를 호소하는 뇌전증 환자들 중 실제로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과성 뇌전증 건망증, 즉 TEA를 진단받는 경우가 있고 이 TEA는 가속 장기 망각, 즉 ALF와 관련이 있습니다. 발작과 ALF에 관한 연구는 저널 미팅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EA는 가속 장기 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진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이 단발성 기억 검사가 아닌 이 장기적 기억을 검사하기 위한 테스트를 사용하는데 주로 Free and Q Selective Reminding Test인 FCSRT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TEA라고 특별히 진단받지 않은 뇌전증 환자들도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 즉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지만 TEA도 아니고 또 인지평가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을 때 이런 주관적 기억 장애를 겪는 뇌전증 환자가 사실은 ALF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언어적 방식에 국한된 FCSRT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간, 장소, 맥락 등에 대한 기억을 더 잘 평가하기 위해 FCSRT 이외에 다른 테스트를 추가하여 새로운 방식의 기억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TEA를 진단받지 않았지만 이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뇌전증 환자와 ALF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총 47명의 TLE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중 12명은 해마경화증, 12명은 편도체 비대증, 11명은 광범위한 병변이 나타나는 환자들이었으며 나머지 12명은 MRI상으로 이상이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뇌전증 환자인데 MRI가 정상일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뇌전증이라는 게 반드시 뇌의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거나 구조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또 미세한 병변은 MRI에서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전증 발작이 정형적이지 않거나 유전적 요인, 대사 이상, 염증성 질환 등으로 뇌전증을 진단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가 정상 MRI를 보이는 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조군으로는 35명의 건강한 사람이 참여하였고 모두 인지적 불만이 없었습니다. 환자와 대조군의 모든 피험자들은 이 기억 불만을 평가하는 QAM 설문을 수행하였는데요. QAM 설문은 자서전적 기억을 테스트하는 데에 신뢰할 수 있다고 검증된 설문으로 장소, 사람, 개인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축소된 QAM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억력에 대한 불만이 없는 대조군에게도 QAM을 실시한 이유는 정상적인 기억 능력의 기준을 제공하고 환자들이 느끼는 기억 불만이 단순히 주관적인 데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인지 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기존의 FCRST 테스트를 수정하여 새로운 테스트를 고안하였는데요.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 즉 자서전적 기억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이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패러다임이 좀 복잡한데 전체적으로는 이 다음과 같고 이벤트,
FCSRT, 이 에피리얼로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래는 이벤트에 대해 간략히 표시해둔 그림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진행하는 모든 이벤트와 FCSRT에 대해 3주 뒤에 기억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는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2원은 미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이벤트인데 오늘 미팅의 날짜, 시간, 미팅의 목적, 다음 미팅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2는 실험자가 피험자에게 피험자가 앉아있는 의자 뒤에 놓인 초록색 바인더를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며 이 3는 실험자가 다른 피험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방에 나가는 상황. 이 4는 피험자가 자서전적 기억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상황인데 이 설문지는 본 연구의 분석과는 무관하게 일상적 이벤트를 위해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5는 실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피험자가 있는 방에 전화를 걸어 전화기가 울리게 했는데 1분 간격으로 총 2번 걸었으며 한 번 걸었을 때 4번씩 전화기가 울리게 하였습니다. 이 6는 실험자가 이 기존의 흰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가운으로 갈아입고 실험실로 돌아오는 상황. 이 7은 실험자가 피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마실 것을 권하는 상황. 그리고 이 8은 피험자가 FCSRT 테스트를 수행하는 행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FCSRT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해당 테스트는 제가 예전 저널 미팅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FCSRT에서는 학습을 하는 단계인데 이 학습은 학습과 해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총 16개의 단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갖는 4개의 단어쌍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제시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험자가 음성으로 카테고리를 하나 제시하는데 피험자는 이것을 듣고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4개의 단어를 모두 학습하게 됩니다. 4개의 단어를 학습하고 나면 이어서 다음 4개의 단어쌍이 제시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해서 16개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16개를 모두 학습하고 나면 20초를 거꾸로 센 후에 회상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회상은 총 3번 수행하게 되는데 한 번의 회상은 자유회상과 단서회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회상은 아무런 단서 없이 피험자가 외웠던 단어를 2분 동안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하는 회상입니다. 이때 말하지 못한 단어에 대해서 이 실험자가 카테고리에 대한 단서를 말해주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단어가 생각나면 말하도록 하는데 이를 단서 회상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단서를 듣고도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그 단서와 그에 대응하는 단어를 한 번 더 이제 말로 알려주고 2번째 트라이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여 해상 작업을 수행하여 16개의 단어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분 뒤 또 3주 뒤에 이 첫 번째 이 FCSRT에서 외웠던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리콜 과정을 한 번만 수행하여 기억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에피리얼 리콜도 FCSRT와 마찬가지로 자유해상과 단서해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자유해상을 위해 피험자에게 첫 번째 세션을 다시 경험하듯이 정확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때 하나라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상황의 디테일인 what 또는 where이나 when 같은 문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상황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FCSRT는 리콜에서 기억해낸 단어의 개수로 점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에피리얼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과 같이 각 이벤트에 대한 채점표를 만들어서 각각 점수를 매겼습니다. 먼저 참가자의 인구 통계 및 임상적 특징에 대한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학적 특징은 환자와 대조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관적 기억장애를 평가한 QAM 점수에 대한 결과와 FCSRT 및 에피리얼 테스트를 통해 평가한 기억평가 결과입니다. A를 보면 기억력에 대한 불만은 환자군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는 20분 후에 수행한 FCSRT에 대한 성과인데 보시면 자유해상 점수 그리고 자유 및 단서 해상 점수 이 둘 다 두 그룹 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이 주관적 기억 장애를 호소하지만 TEA를 진단받지 않았고 인지평가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는 뇌전증 환자들이 사실은 ALF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환자를 모집할 때 주관적 기억 장애를 호소하는 뇌전증 환자들 중 TEA가 아니면서 인지평가에서 정상적인 성과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또 학습 단계에서 3번씩 반복해서 학습을 수행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발표한 저널 미팅 중에 수면 후 30분 지연 해상과 2주 지연 해상의 성능 차이를 보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도 FCSRT를 사용했으며 30분 지연에서는 대조군과 환자군에서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B의 결과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C와 D는 3주 후 수행한 FCSRT 그리고 에피리얼에 대한 성과입니다. FCSRT와 에피리얼 모두 자유해상과 전체 해상 둘 다에서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QAM 점수와 FCSRT 그리고 에피리얼 점수에 대해서 상관관계 분석도 진행하였었는데 QAM과 FCSRT 그리고 에피리얼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FCSRT와 에피리얼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에피리얼 점수를 계산할 때 이 컨텐츠의 디테일과 컨텍스트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겼었는데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what, where, when 모두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결과에서 이 대조군의 5번째 백분위수를 사용해서 이 환자들 중 기억력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의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이 두 가지 테스트를 전반적으로 확인했을 때 약 76%의 환자가 실제로 기억력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47명의 환자가 병변의 종류에 따라 4그룹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환자들 간에는 기억력 불만 점수, FCSRT, 에피리얼 점수에서 그 어떤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뇌전증 환자들 중 실제로 TEA를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ALF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TEA가 아닌 뇌전증 환자도 인지평가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ALF로 인해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한 환자 중 약 75%가 뇌병변 여부, 병변 유형 등에 관계없이 3주 후에 객관적인 기억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을 인지평가에서 정상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능의 손상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등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기억 평가를 갖는 뇌전증 환자들에 대해 진단의 관점을 바꾸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뇌전증 연구에 비해서 비교적 큰 N수를 사용해 분석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관적 기억 평가 점수인 QAM과 객관적 기억 평가 점수인 FCSRT, 에피리얼 점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QAM의 축소판을 사용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정식판을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